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릴 기업은요, 로켓랩이에요. 로켓랩이 21%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 쪽 계약을 수주를 했다. 거버먼트 컨트랙트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자, 얘들이 이제 만약에 이 18대의 로켓을 만약에 다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매출이 515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 지금 얘네들 로켓에다가 뭘 실어 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안에다가 어떤 페이로드를 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페이로드에 맞는 로켓을 디자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디자인을 한 다음에 제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배달을 한 다음 발사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사를 하고 나서 발사를 다른 곳에서 할지 아니면 로켓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발사대에서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오퍼레이트까지 한다. 18대의 로켓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켓을 언제 그러면 이제 발사를 하냐라고 봤을 때 2027년도에 이제 발사가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 2027년이 2027년 초반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정확한 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발사한 다음에 이 위성을 이제 싣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럼 그 위성을 가지고 한 2030년까지 우리가 요거를 운영을 할 거야.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2030년까지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다라는 거죠. 이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에 이 로켓랩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총 22개의 로켓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된다. 근데 여기 봤더니 4분기에만 8번의 로켓을 발사를 한단 말이죠. 얘네들이 8개를 직접 다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한 분기에 8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면 이번에 가져온 이 계약 총 18개의 로켓을 2027년까지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시에 이제 올라온 거를 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써 있어요. 그대로 그냥 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89밀리언 달러 여기 보면 489밀리언에다가 인센티브, 그 다음에 옵션까지 하면 26밀리언 달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00밀리언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요만큼이 본론인데, 요만큼이 본론이에요. 없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되게 짧죠? 요걸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CT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 CT 이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커뮤니케이션 미션에 쓰일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다가, 이 로켓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용도로 로켓가 쓰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공시도 보셨지만,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CT에서 예상하기로 2024년도 초에 지금 이렇게 정부 수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어디서 밝힐 것이다. 이제 인베스터 콜에서 투자자 거기 모아놓고 발표하는 거 있죠? 거기서 이제 발표하게 될 거다. 좀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분기에 얘네들이 얘기했던 그 백로그는 현재 582밀리언 달러였는데 아마도 이제 이거 실적 나온 지 한 달 됐고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정도 후에 만약에 2024년도 1분기 실적이나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될 텐데 그때 뭐라고 얘기할 공산이 높냐? 백로그 이제 1빌리언 달러를 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1빌리언 달러에 대한 이제 뭔가 홍보를 굉장히 좀 크게 해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74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했습니다. 374밀리언 달러 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를 버틸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볼게요. 분기당 지금 요번 분기에 넷 로스가 40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끼케야 8분기 아니면 한 9분기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2년이라고 치면 2024년도 다 버티고요. 2025년도 다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정부 수주한 게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2027년인데 공백이 있죠. 2년 동안의 공백을 얘네들이 버틸 수 있어야 되는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2024년과 2025년도에 얘네들이 매출을 좀 많이 올린 다음에 이 넷 로스를 줄이면 아무래도 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캐시 런웨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부 수주 500밀리언 달러가 넘는 이 계약 소식은 굉장히 호재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제 그렇게 로켓랩의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한 20% 넘게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얘네들이 로켓도 잘 만들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죠. 인공위성도 만듭니다. 포톤이라는 인공위성도 있고요. 스타트래커도 만들고요. 이건 이제 그 항법이죠.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로켓은 아니겠구나. 인공위성이 그 경로를 잘 잡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스타트래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신을 할 수 있는 라디오 장치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와 우주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뭔가 로켓을 조절하고 인공위성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프로세스 시스템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번에 이게 로켓가 뭐 이게 1단, 2단, 이렇게 3단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분리 장치도 제가 만들다고 이제 저번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솔라 솔루션도 있어요. 태양광 패널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로켓 관련된 수주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 밖에 이런 것들도 좀 얘네들이 팔면서 돈을 좀 배출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 올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고, 단지 이제 주가가 왜 많이 이렇게 올랐는가, 그런데 이 주가 오른 거를 단지 정말 이제 앞으로 뭐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정도로 줄이고 또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